이렇게 사기에 관한 책들을 쭉 써놨고요. 예, 사기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목을 그렇게 잡고 싶었어요. 사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 썸네일을 만드는데 너무 글자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사기를 읽자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는 사기를 한 번쯤은 읽으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사기 전체를 꼼꼼하게 한 번은 꼭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역사를 철학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나누냐는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진나라 한나라 이전과 진나라 한나라 이후로 많이 나눕니다. 진나라 한나라 이전을 우리는 많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진나라 이전이라고 해서 선진 시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뒤에는 뭐 한당이니 송명 혹은 명청이니 뭐 이런 식으로 묶이긴 해요. 당송 이렇게 묶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묶느냐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찌됐건 이 뒤에는 왕조들이 딱 잡고 있어서 그 특색에 따라서 이렇게 쭉 전개가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이 변화의 뿌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 춘추 전국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철학을 크게는 뭐 한 4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 불가, 도가, 법가. 물론 이제 이거를 법가를 여기 끼워 넣느냐 마느냐를 논란이 있을 텐데, 왜냐면 뭐 보통 이제 삼교일치 할 땐 유, 불, 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외래이기 때문에 춘추 전국 이후에나 들어오죠. 전통적인 사상으로 하면 유, 도, 법 뭐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유가, 도가, 법가. 그런데 이게 다 언제 시작을 하냐면 춘추 전국시대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 즉 진나라 한나라 이전의 역사라든가 사상을 알려면 사기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만큼 그 시대를 잘 정리해 놓고 종합적으로 보아놓은 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기는 단순한 역사책을 넘어서 춘추 전국시대 전체를 조망하게 만드는 입구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역사책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는 부류가 있고요. 역사책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왕조가 변하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오늘날 지금까지 오게 흥미진진한 여러 어떤 계기들이 있죠. 그런 걸 추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는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복잡해. 지명, 인명들 너무 어지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들어가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기를 읽을 때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 역사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사기를 읽으면 도리어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책과 좀 다르거든요. 문학적인 부분도 많고 그리고 약간 얼토당토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전공이 사학이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옛날에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사학과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학과에서는 사기를 읽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료적인 가치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연구를 뭐 본격적으로 할 때 다른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사료적으로. 그렇지만 또 역사를 싫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기는 도리어 반가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역사책과는 다른 조금 이야기책에 좀 가까운 요소들이 있거든요. 특히 열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사자성어들, 고사성어들의 이야기가 사기 열전의 출처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자성어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춘추 전국 시기 좌우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야기들의 원 출처가 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 있었어? 그래서 사기를 읽다 보면 되게 재밌다라고 하는 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 저는 사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야기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희곡을 읽으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양 사상의 원류, 모든 이야기의 원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기가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양한 인물로 활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사기를 꼼꼼히 읽으면 이후에 나왔던 작품들의 어떤 원형이 될 만한 인물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한다면 삼국지 같은 걸 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의 원형을 쭉 쫓아가면 사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의 조상이기도 했었던 한 고조 유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 정말 등장하는 기간은 되게 짧지만 엄청난 그 인상을 남긴 여포 같은 인물 있죠. 여포는 추패왕 항우를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항우 하고 여포 딱 놓으면 비슷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항우와 우미인의 관계는 여포와 초선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죠. 관우 같은 경우는 악의 같은 인물을 조금 더 심화시키거나 발전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신으로서의 모습이. 제갈량 같은 인물은 장량이나 소하 같은 인물을 좀 이렇게 종합해 놓은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사기가 어떤 이야기의 원형으로서의 인물들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도 중국의 뭐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질 때 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참고하거나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더 많이 발전될 수 있을까를 한번 지켜보고 싶다면 사기를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기는 역사책이지만 문학적인 가치도 있고 사상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